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네요. 아침인데 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JB타임즈에 전해 드렸는데 예.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힘이 넘치시는데 지금. 힘들어도 혼자 힘들어야지. 그걸 청취자분들께 힘들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혼자인 게 아무래도 고립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 무리 속에 있으면서 배타당한다는 게 좀 힘들죠. 혼자라고 느끼세요? 아무래도 무리 속에서는 철저하게 좀 혼자임을 느끼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때 거슬러 올라가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 던진 동료 의원들이 있잖아요. 당 안에도.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좀 제가 우려했던 전국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로 공고해지고 양쪽 진영의 진영 싸움화되고 또 더 예민해지고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국민들을 양쪽에서 다 선동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비상계엄 직후만 하더라도 이거 잘못되었다 탄핵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 왜냐하면 진영 싸움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던 분들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생각을 표출하기 힘들고요. 또 내부 분위기는 더 강성으로 가죠. 그래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 더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신데 근데 어떤 힘으로 버티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제 바람은 간절한 바람이에요. 뭐냐 하면 정치라는 한자어가 바르게 다스려 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정치예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 지켜야 하는 것 민주주의입니다. 또 헌정 질서입니다. 또 법치주의입니다. 우리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수호 가치입니다. 이것이 훼손이 됐고요. 지금 탄핵 선고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훼손한 것을 되돌리는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너무나 큰 간절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 갈등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원만하게 빨리 봉합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봉합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또 그렇죠. 봉합되는 방향이 이상하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바른 방향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는 것, 헌정질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 법치국가여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 바른 방향으로 사회 갈등이 봉합되고 이것이 다 회복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이 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저는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이 민주주의가 멈추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지난 성정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저는 그래서 그 의원님의 소신이야 지금 많이 알려진 거고 네네. 표현이 그러니까 잠깐 조금만 바뀌었을 뿐인데 네. 이제 와서 그거를 그러니까 의원 전체 단체 대화방에서 문제 삼는다? 그거는 그러면 발언 그 자체가 아니라 네. 혹시 의원님에 대한 탈당 압박 혹시 이렇게 느끼세요? 그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계속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좀 다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발언도 사실은 조금은 좀 확대된 거예요. 뭐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게 제가 결연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탄핵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헌법을 지키기로 선서한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도 사실은 뒷말에 더 힘을 실었던 건데 뒷말이 뭐였냐 하면 정치인들이 저도 그런 결연한 마음이지만
그런 결연한 마음이지만 광장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치인이 자꾸 광장으로 국민들을 선동해 나가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국민들께 짐을 자꾸 지워버리면 이 사회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네. 지금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건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럴수록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타협하고 본연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뒷얘기를 사라지고 앞얘기만. 국회에서 단식할 것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 그때. 그 광장으로 자꾸 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하시거든요. 또 예민하십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기준을 제시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럼 거꾸로 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네. 주변에서 의원님의 어떤 진심, 네. 확신, 신념을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하세요? 오히려 거꾸로 네. 탄핵 반대를 외쳐왔던 지지자들은 네. 오히려 그 분노의 어떤 그 불길을 의원님을 향할 수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저는 매우 큰 곤란을 겪을 겁니다. 이제 그래요? 인용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원내 동료들이나 예. 아니면 저희 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뭔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겠죠. 아마 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더 예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더 큰 곤란을 겪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오름을 추구한 데 따른 값을 치러야 된다면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뭐 제가 정치를 하는 이상 당연한 뭐 귀결이라 생각하고요. 감당해야 될 몫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JB타임즈에 저희가 이제 그 비워놓고 마무리한 게 그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힘듦의 끝이 무엇일까? 끝은 계속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그러면 탈진으로 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사실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힘들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정치를 선택한 이상 당연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제가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책임과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지지해 주시고 격려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그래요? 힘으로 버티고 있고요. 뭐 좀 사실 어제 아래 한 며칠간은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참 이제 말 한마디 하기도 너무 버겁고 참 마음이 힘들긴 한데 그럴수록 또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웃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샛길. 네. 사람인 이상 힘들면 네. 뭔가 호흡을 고르고 뭔가를 환기를 시킬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뭐 하세요? 저는 운동합니다. 운동을 하세요? 네. 헬스를 하시는 겁니까? 뭐 달리기도 하고 계단도 타고 뭐 땀을 흘리려고 해요. 그러면 좀 풀리세요? 지칠 때까지 뛰고 지칠 때까지 걷다 보면 그냥 지쳐요. 그래서 잠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예. 제가 사실 뭐 오늘 하루만 삽니다 말씀을 농담 삼아 올리는데 뭔가 생각을 한다고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옳고 그름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편하려고 저한테 이익되려고 틀린 길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옳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버티는 게 좀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도 법률가시잖아요. 네네. 그나저나 헌재는 왜 아직까지 그 선고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함부로 추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법률가로서 탄핵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있을까라고 역으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아무리 창의력을 더해봐도 안 나와요.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 결정이 안 나온다면 이거는 뭐 국민들도 납득 못하실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지는 이유가 저 생각인데 일단 사실관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수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예를 들어 홍장원 차장의 메모의 증거력을 인정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지에 해당되는 그렇죠. 몇 가지 것들. 예, 왜냐하면 결정문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또 구속 취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비적이긴 하지만 공수처
에게 수사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도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계속 제가 의문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보호법익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 별개의 범죄인데 직권남용에서 인지에서 내란으로 간다 하려면 그 인지라는 것도 엄격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사법 절차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특검일 것이고 특검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가져간 이후에 결국에는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저는 그 구속 취소한 그 지판사님의 고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 이걸 나중에 경우에 따라 공수처 수사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불거지면 이거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본안 재판으로 들어가자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천만다행이라면 천만다행인 게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나온 게 없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이죠. 역설적으로. 근데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왜 공수처에서 그렇게 사건을 가져가려고 했죠? 사실 이 사건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경찰에서 김용현 장관이랑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정밀 검토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8대0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예를 들어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그 결정적 변수는 안 된다고 보시는 네, 거고. 결정적 변수는 아니고요. 이미 국민들께서 다 보셨어요. 텔레비전으로요. 그렇죠. 다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보셨는데요. 본 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면 않습니까? 어제 그 최재 감사원장과 이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네네. 그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건 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 좀 무리한 탄핵이었다고 저도 감사 원정과 검사에 대한 탄핵 예. 시도는 저는 무리한 탄핵이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잘못된 탄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헌정 질서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까? 헌정 질서 하에서 내려진 그렇죠. 건가죠. 헌정 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12월 3일 4일 개헌만 없었더라면 국민들께서 판단을 또 하셨겠죠. 뭐냐? 헌정 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무리한 탄핵을 했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나중에 선거로 심판해야겠다. 여론으로 심판해야겠다. 자, 이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네.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한쪽 당에서 무리한 정치적 행위를 하니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헌정 질서 하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걸 국민들께서 저쪽에서 무리를 하니까 여론으로 선거로 다시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네. 법치주의 네. 돌아가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탄핵소추권 남용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소추권을 썼고 헌재에서는 잘못됐다고 했고 그걸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자, 그러면 비상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정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상계엄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리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가 계엄 사유가 없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네. 소식 들으셨죠? 네, 어떻게 들었습니다. 평가하십니까? 뭐 아직까지 제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뭐냐하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심각한 말 그대로 옛날에 지금 역적제잖아요. 대역제. 네. 그걸 배출한 정당은 경우에 따라 헌정 질서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 될 여지가 있죠. 하지만 두 가지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 자체가 정말 그런가?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종의 연좌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정쟁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예. 정당이라는 존재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다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 저 같은 사람도 아직 있습니다. 아마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해석상으로는.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좀 그 생각은 들어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음. 뭐 정권 획득이 목적이 돼서 물불 안 가리면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헌에 지향하는 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헌에 따라 당론을 정하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에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정질서 지키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5.18 정신도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저희는 우리 당이 이 당원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적 계산 또는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당원을 무시한 당론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되고 또는 이제 국민들을 선동해서 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의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은 모든 제도는 악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작용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석방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안 여쭤보겠고 네, 석방된 후에 네.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혹시 예. 의원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가 더 강성으로 뭉쳐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혹시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았다는 국민의 의원들이 많습니까? 그까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다들 근데 반응은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여파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전화들이 근데- 기존의 원내 정치권을 향한 전화가 많을 그러면 거라서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경선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절대적.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에 후보를 낸다면 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저는 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고 또 탄핵에 나섰다라는 두 가지 요건이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의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위헌 또 12월 3일 비상계엄대로라면 독재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 반대 세력 500여 명을 체포해서 처단을 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정치를 멈추고 선관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언론 모든 걸 장악한다는 건 독재국가죠. 근데 그러면 그 정권이 연장성장해서 뭔가 정권이 탄생해 버린다면 이건 역사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 의미의 윤석열 정권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의미의 정권 교체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징표를 갖춘 후보여야 한다는 생각이고 근데 그런 후보를 우리가 경선에서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말에 훨씬 힘이 실리고 그렇죠. 그럼 정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연장의 의미를 가진 후보가 나올 개연성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한 30초만. 벌써 그렇게 됐어요. 다른 거 하나. 상법 개정안 있잖아요. 네네. 의원님 그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네.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통과는 했는데 제의 요구가 만에 하나 내려온다면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심도 깊은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은 좀 안 돼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렇게 보세요. 자꾸 필요에 따라 법이 누더기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결국 여야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따로 좀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이니까 네네. 총평만 듣는 걸로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